예, 반갑습니다. 5회 호두 특강 5회분을 지금 시작합니다. 5회에서는 후드에 관련되어 있는 기류와 기류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고 지금 학교 급식소의 기류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그 기류에 의한 영향이 후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류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덕도 공부의 마지막 단계가 기류고 기류 해석에 관한 부분은 늘 저희 타 영양에서 보셨지만 늘상 기류 분석기라고 하는 기류 테스트기라고 하는 그런 분출 장치를 통해서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CFD라고 해가지고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기류 분출기 같은 경우는 현장 내에서 즉시 기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CFD는 여러 가지 조건값을 넣어서 이론적인 설계값이기 때문에 현장에 즉시 반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류를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류 해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초 설계와 어떤 표준 그리고 가시화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석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비로소 현장에 가서 연막을 피웠을 때, 연물을 피웠을 때 그 기류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급식소 내에서 공기의 흐름, 즉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기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주로 세 가지에 의해서 기류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덕트 크기에 의한 영향입니다. 덕트는 Q는 니코로 AV라는 기본 식에서 A는 V분의 Q, 즉 면적의 가감에 따라서 풍량이 증가되면서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즉 면적의 크기에 따라 기류 속도가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덕트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즉 압력 차에 의해서 기류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날씨는 온도의 변화보다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태풍까지도 오고 엄청난 바람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대기압 조건, 즉 우리는 송풍기를 통해서 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송풍기의 정압이 높을수록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중에 공기 밀도는 동일하고 송풍기가 돌리는 압력과 급식소 내부의 압력의 차가 50 정도 나기 때문에 상당한 압력 차에서 고온 쪽에서 고압 쪽에서 저압 쪽으로 바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온도에 대한 영향입니다. 또 세 번째 급식소의 기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의 영향입니다. 기온이 아무래도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기류가 속도가 빠르게 될 거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기류 속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후 충분히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예우들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공기의 밀도입니다.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공기 저항이 발생되고 속도가 감소된다고는 하지만 급식소에서는 공기 밀도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송풍기를 통해서 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낮지 않고 방해 기류 또는 외기의 날씨에 영향을 줄 때 공기 밀도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강제급기나 강제배기를 통해서 했을 때는 공기 밀도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급식조리실에서 실내 내부 안쪽에서 배기 쪽으로 기류들을 움직이는 유도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후드면에 포함되어 있는 덕트 크기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필터면에 작용하는 적정 압력을 실내 대기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내의 온도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조리실이 여름철 겨울철 실내 온도를 상승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 실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덕트 크기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급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즉 그 필터만의 압력을 이해시키고 그 압력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외기나 급기가 배기 쪽으로 어떻게 유도될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 계산을 통해서 기류 이동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급기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또 급기 양을 조절을 얼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면 경사식 후두가 있고 적절하게 후두 앞단에 600 정도 높이의 극기 디퓨저와 2m 후퇴의 극기 디퓨저를 양단으로 넣고 이렇게 급기를 밀어 넣었을 때 지금 현재는 급기를 배기량의 80% 조건에 맞추지만 한 30% 정도의 외기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내부 압력에 의해서 급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급기를 후두 가까운 전단 쪽으로 이동시켜서 급기가 배기 쪽으로 바로 코안다 효과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위치를 포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때 급기의 정압이 거의 한 30mm AQ 정도가 돼야 되고 필터맨의 정압은 약 40에서 50mm AQ 정도가 됐었을 때 빠르게 기류가 형성되면서 후두 내부에 신속 배출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기류를 이통해서 배기면의 후두의 배기 조건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정압으로 계산해서 전체 급식소의 기류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급기 포지션을 후두 앞단에 걸었더니 조리 종사원들이 여름철, 겨울철에 이게 너무 자기네가 조리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를 직접 맞닿기도 하고 겨울엔 너무 차갑다고도 하기 때문에 어떤 냉난방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사실 이 부족한 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콜드그래프트 효과를 통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왜 이러한 설계 방법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경기도에서는 후두의 반달 벽면에 그릴을 달고 그릴 반사판 아래 그림처럼 반사판을 달아서 급기가 강하게 분출되면서 천장면을 타고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일단 기후 형태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급식실에서 방해 기류에 의한 속도가 증가되는 원인은 바로 높은 풍량,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과다한 풍량과 그 다음에 높은 정압, 그 다음에 틈새 외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의 세기 때문에 급식소 내부 안에 막 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방해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적정한 풍량과 적정한 정압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일정량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외기에 대한 통로들이 이제 고민이 되면서 지금은 환기밸런스 설계법이라 그래가지고 배기의 100%에 급기 80% 전제 조건의 냉방과 급기와 자연급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들을 지금 밸런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계하고 있는 영역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류를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후두의 어떤 기류 가시화의 모델을 가지고 급식소에 설계를 할 거냐, 그리고 그 급식소 설계의 기본 원칙을 뭘로 할 거냐. 결국 얼마나 후두가 잘 빨리냐도 중요하지만 후두 안에 조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호흡기 영역을 조리 종사원들이 실제로 조리하면서 그 유해가스를 맞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호흡기가 보호되는 후두 배출, 그리고 그 배출에 대한 기류 방법들을 배기와 급기를 어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그것을 그 모델이 설계와 현장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급식 조리 종사원이 필요한 안전한 후두 모델을 찾는 것이 지금 이 공부의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후두 내부에서의 호흡기 영역을 보호하는 이 표준 모델을 가장 핵심으로 하고, 그럼 이 호흡기 영역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후두 전단면에서 안쪽으로 40cm, 뒤쪽으로 40cm, 이 공간이 조리원들이 조리할 때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리원의 호흡기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기와 배기들을 포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후드 끝단에서 60cm 센터면에 급기 디퓨저를 넣는 이유도 급기가 5m/s 강한 역을 분출을 통해서 머리 뒷면과 허리춤을 통해 가지고 후드로 넘어가면서 이 조리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가스들이 뒤쪽으로 휘면서 빠져나가는 그 기류의 쉼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선 외기를 이쪽 그
이렇게 좌측의 그림처럼 급기를 강하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름으로는 급기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급기를 통해서 조리원들의 호흡기 영역을 방어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급기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외부를 끌어들여서 안쪽에 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터면에 MERV 13짜리 미세먼지 2.5짜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급기 필터까지 장착한 급기 시스템을 현재 도입해서 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측면 후드와 상향식 이면 경사식 후드를 양쪽으로 결합시켜서 1단과 2단으로 두 개를 동시에 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출면을 직접적으로 최단거리로 만들어냄으로써 적정 풍량에 대한 이해, 즉 코사에서 요구하는 개구면의 0.5, 0.7을 국한하지 않고 진짜로 가장 효율적인 어떤 풍속을 할 수 있는 어떤 풍량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시연했고, 300개 이상의 시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근접시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극단적인 두 개의 모델을 통해서 설계 풍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옆에는 실제로 지금 옆에 그림과 같이 지금 호흡기 영역이 가능한 후드 표준 모델을 통해서 측면 후드와 상향의 이면 경사식 후드를 결합해서 실제로 호흡기 영역이 보호되는 테스트를 확인하고 그 결과값을 노출시켰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조리면에서 휘어 들어가는, 즉 1번의 이 기류가 사진에처럼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조리면의 호흡기 영역을 근사해서 넘어가는 그 유해가스가 2번처럼 휘어가는 이 현상도, 이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호흡기 영역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3번의 영역도 실제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형태 때문에 이 지역, 이 3번의 지역이 그대로 보호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점점 저희가 공개했던 공개 영상에도 보시면, 그 공개 영상과 함께 보시면 이 그림이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처럼 강한 분출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4번 영역과 호흡구기가 보호된 이 3번 영역도 여기 사진의 자료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전체 돌리면서 이렇게 기류가 휘어 들어가는 원인이 요 상단면에서 분출됐던 급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작동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류가 휘어 들어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 똑같이 표준 모델에 대한 1, 2, 3번을 그림을 그렸고요. 옆에 지금 이 분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본인이 자기가 손으로 직접 여기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영향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영역들을 확인하는 그림 자리, 사진 자료입니다. 실제 테스트 과정이고 영상에서 발췌해서 첨삭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영상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공개 영상을 공개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처럼 1번, 2번, 3번의 자료를 그대로 표시해놨고 여기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웠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림의 원본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요거는 학교 관계자이고 요걸 실제 공사에 대한 테스트 과정에서 왔었을 때 조금 본인이 이상하셨나 봅니다. 뭐 때문에 쉬지? 라고 궁금하셔서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손을 놓고 테스트 해보는 영상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셔서 직접 조용히 테스트하고 나가신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본인도 이게 뭐 때문에 쉰 건지 아니면 우리 기계에서 쉬게 나가는지를 의심하셔갖고 확인하신 건데요. 손을 대보고 이쪽에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본인도 여기가 이렇게 급기가 이렇게 휘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이분이 여기에서 가볍게 호흡기 영역이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휘어 들어가서 1차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밀려나가는 건 2차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급기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허리춤에서 위로 상승하면서 휘게 만들고
상당 부분에서 퍼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 지역 호흡기 영역이 실제로 보호되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기 영역과 극기의 30%를 고려한 표준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 또한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델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자에는 실제로 극기의 모델링 자료와 실제 현상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극기 분출 형상 모델링 해석이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공개 영상을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기도 배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극기의 현상이 극기를 이해하는 극기 해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류를 통해서 후드 설계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보고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